네, 오늘 이봉규 TV는 처음인데요.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조상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나보다 더 크네요. 파이팅이셨고. 예, 예. 그 이재명이 그게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병합이 안 됐습니다. 병합 심리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잘 됐어요. 예. 병합할까봐 걱정했는데. 병합돼 버리면요 1심 4년 갑니다. 그러니까. 예. 사람들 기억에서 다 잊혀집니다.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우파들 내지는 국민의힘에서 그 굉장히 주장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김동연 부장 판사가 예, 33부. 이게 약간 좌파죠. 근데 그게 뭐 좌파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이 막 지저대니까. 근데 이거는요. 그 여야 뭐 좌우를 떠나서 그렇죠. 사법 정의상 이게 지연된 사법은 이게 정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이 어떤 사건입니까? 증거가 수만 페이지, 그 다음에 참고인이 200명, 300명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갖다가 왜 이 위증교사 사건을 붙입니까? 위증교사 이 사건은요. 간단한 거죠.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유죄가 거의 법조인 뭐 법원 할 거 없이 거의 확정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이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요. 위증을 한 자가 이미 자기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그럼 위증 교사자는 저 사람이 교사여서 제가 위증했습니다 하면 위증자의 진술만으로 이미 거의 대부분이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이 김진성 씨가요. 이 녹취록하고 텔레 이런 걸 다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버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그렇죠. 보험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검찰에 다 준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 확보했죠. 관련 증거 있죠. 심지어 이게요. 형량이 기본 위증교사는요. 한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가중되면 한 3년까지 나오거든요. 실형이요. 왜냐면 위증교사 이런 거는 중대범죄로 처벌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가중 사유가 두 개나 있습니다. 네. 첫째,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증교사예요. 그렇지.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덕분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55 클럽 대법관 통해가지고 결국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위증을 해주는 바람에 재판에 영향을 미쳤죠.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 이득이 오갔다. 이렇게 되면 또 가중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진성 씨가 누굽니까?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26년지기 친구입니다. 그렇죠. 왜 보험을 들어놨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백현동 다 해먹고 자기 안 줄까봐. 그럼 보험 들어놓은 거. 그렇죠. 결국 자기를 버리니까 다 터트린 거죠, 이제. 돈이 뭐 1, 2억이 아니라 당연하죠. 천문학적인 돈이니까 보험을 안 들 수가 없죠. 김인섭 씨가요. 최하 몇십억이 최하 먹고 이거 한 몇백억 먹는 작업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배당금만 7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중 한 명이 김진성 씨인데 못 받았잖아요. 결국 터지는 거죠. 최소한 몇십억은 먹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 백현동, 대장동 그 일당들이 이 위증교사까지 자기네들이 대장동 팀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똑 떨어지는 건데 위증교사는 맞습니다. 이제 병합을 할까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병합하면 우리 조 변호사 말대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세월로 끌고 가니까 뭐 이재명 대법원 판결까지는 다음 대선까지 대선 이후로 끌고 가려고. 다음 대선 때까지도 결정이 안 1심도 나오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한번 보십시오. 1심만 4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선거 위작 조작 선거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네. 문제는 자 그럼 이제 위증교사는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증교사로 총선 전에 이재명 감옥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문제는 재판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대선 전에는 당연히 확정돼서 감옥 들어가는 거고요. 네.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1심은 끝날 수 있나요? 1심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1심. 총선 전에 1심 형량과 1심의 유죄 판결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총선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병합 심리를 시키려고 이재명 측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결정문에 한번 보십시오. 첫 줄에 위증교사는
소명된 것 같다. 한마디로 끝나버리거든요. 네. 아니 유창훈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창훈 판사가 봐도 위증교사는 이게 거의 확정이거든요. 그러면 위증교사 확정이면 예. 위증교사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 위반도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증교사만 별도 심리입니다. 별도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증교사만 별도 심리를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빨리 받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 재청구를 빼고 나면 제일 빠른 방식입니다. 그 이제 그러면 위증교사는 총선 전에 1심 판결 이제 나온다. 맞습니다. 유죄 이건 뭐 유죄죠. 예. 근데 왜? 저 문제는 금배지를 날리려면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저 금배지 날라가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표직도 날라가고 그렇다면 대선의 선거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435억인가 뭐 토해내야 되고 네. 그거는 언제 결정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거는 대선 전에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어차피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나와도요. 이제 선거 출마는 안 되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요거 지금 위증교사로 실형이 떨어지면 집행유예 이상으로 떨어지면 이제 대선 못 나가는 거죠.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법정 구속이 안 되더라도 대선에는 못 나가. 못 나가죠. 피선거권 박탈이죠. 당연하죠. 1심에서만 돼도 아닙니다. 확정이 돼야죠. 30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아니니까, 질질 끌었지.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 지금 빨리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시스템을 잡으면 이게 재판이 속도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상 지금 직무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시금 우리 대법원장 후보가 나와도 또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미스터 쓴소리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또 안 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니 그냥 계속 안 해주면 계속 안 해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네.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또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말 되면 안철상 직무대행 체제가 끝나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직무대행이 누구냐면 김선수가 또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저 좌빨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백 상태를 끌고 가서 이번 후보도 날려야 지금 김선수 체제에서 2월 인사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면 그거를 국힘당이라든가 대통령실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개 같은 법이 있고 개 같은 나라가 있어. 인사이동 되고 나면 지금 향후에 대법원장이 새로 오게 되면 싹 다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흠집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금 들여밀었잖아요. 예. 조희대. 예. 근데 이 조희대도 지금 거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혼란, 국민적인 평가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일단 본인들한테 실익이 있는 거면 무조건 진행하는 게 지금의 패턴이기 때문에 조희대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무조건 날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날리고 그 전에 1심에서 총선 전에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1심에서 유죄 받고 그러면 민심이 확정은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 떨어졌네. 위증교사 했네. 저런 나쁜 놈이 여태까지 우기더니 위증교사 했네. 근데 저놈을 위증교사 한 놈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법 체제를 사법 체제를 김명수 체제를 그냥 지속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아직도 임명을 안 했는데 훌륭한 조희대까지 날리네. 저런 나쁜 놈이다. 그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총선금 당연히 폭망해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은 감수한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지지율이라든 이런 거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밀어붙였을 때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본인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당연하죠. 지금 대법원장 공백 상태인데도 위증교사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론에 큰 영향 안 미친다고 믿는 거예요, 민주당? 당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왜냐면 국민들이 이 사법을 보는 관점은요, 법조인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아주 드라마틱한 게 좀 나와줘야 돼요. 그 드라마틱한 거라면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사법 리스크의 1차 결론이 뭐냐면 12월 9일 이제 본회의가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영장 재청구를 수원지법에서 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좀 느려요. 드라마틱한 거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북 송금 사건하고 그다음 김혜경 법화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마지막 카드를 12월에 딱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해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솔직히 실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건 그거. 그 다음으로 이걸 놓쳤을 때 하는 게 이제 그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유죄를 받아내는 거 요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1심 유죄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은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1심 나오면 무조건 이제 그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한번 보십시오. 1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 안 시키잖아요. 네. 이제 이게 또 걱정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1심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치 사건은 또 판사들이 이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유죄인데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조국 장관 하고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페북하고 뭐 유튜브하고 출판 기념회 마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럼 결국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정말 정석대로 교과서대로 안 해주면 사실 영장 재청구로 영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사법 리스크로 총선을 심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큰 소리 치는 대로 200석 이렇게 200석은 오바고요. 아니 그때 과반 이상 간다. 예. 근데 이제 200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죠. 왜냐하면 200석 이렇게 오만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오만한 이제 당을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죠. 사법 리스크가 일단 너무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국민들이. 너무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이재명 재판 가고 이러니까 뭐 의뢰 재판 받느니 이러니까 1심 유죄가 나오든 말든 그래도 이재명 언제는 이재명이 뭐 재판 안 받았나? 이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드라마틱하게 이재명이 구속되는 거 이외에는 근데 구속도 이제 없어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정 구속도 저렇게 조국도 법정 구속을 못 시켰는데 법정 구속하고 그다음에 영장 재청구 이외에는 저는 사법 리스크로 총선에 드라마틱한 뭔가 결론을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12월 달에 영장 청구해서 한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12월이면 네.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뭐 신당 창당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짜게 지면 네. 거기서는 이탈이 있을 수 있겠네. 이상민, 뭐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찢어지면 12월 9일이요. 또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검사하고 지금 이제 우리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11월 31일 날 다시 낸다거든요. 네. 12월 31일 또는 12월 1일 날 낸다고 합니다. 근데 정기국회가 마감이 12월 9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기가 예상이 됩니다. 왜?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내는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거를 철회를 동의를 해준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권한쟁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국회의장이 철회를 해준 거를 다시 올린다? 그건 제가 볼 때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는 다시 올리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야가 또 국회에서 엄청난 몸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국힘당에서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9일 이후에 임시국회 다시 올려라 탄핵안을 그거 아닙니까? 이때 이 혼란기에 영장을 우리 윤관석 의원 치듯이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영장 재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저는 그거 기각 나는 날부터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 영장 재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1심 유죄 판결에서 그러면 상당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유죄나가 나오면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전과가 사범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항상 유죄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되겠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